오열하면서 애기 안고 곧바로 달려왔으면 곧바로 한참 모니터 달고 팔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멍이 손바닥 정도 사이즈로 해서 멍이 있었고요. 그리고 등 쪽으로도 해서 멍이 좀 물에 많이 담가놓으면 손 많이 쭈글쭈글 하듯이. 네, 그제 저녁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온 5살 여자아이에게 의료진이 20여 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는데요. 네, 아이의 온몸은 멍투성이었던 게 수상했던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온 바로 그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엄마 자신의 딸의 의식이 없다며 굉장히 울고불고 병원에 왔습니다.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이가 사망됐죠. 그런데 문제는 의료진들이 봤을 때 일단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이의 몸 상태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멍투성이에다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 의뢰를 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숨진 이유가 2시간 동안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있다가 이 안에서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고. 여행 가방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학대 과정에 아이를 그 안에 가둬놓고 벌을 주거나 이랬을 거라는 아직은 추측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다만 아이가 토사물이 입에서 나왔고 그것이 이제 기도에 맞게 숨진 것이다라는 일단 1차 소견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 안에서 숨진 것 자체가 아동학대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이 몸에 멍투성이가 있었다는 걸로 봐선 엄마의 학대가 계속된 걸로 보이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면 사실 아이의 아동학대 사실에 좀 관심을 갖고 도와줬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지만 우리 앞서 사건도 처벌이 우선이냐 시스템이 우선이냐 사실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이웃에서 이걸 알고 신고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와서 조사를 받고 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처럼 완전히 격리가 돼서 아이가 보호되는 시스템이기보다는 다시 어머니는 돌아오고 뭐 잠시 아이를 잘 돌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고한 이웃과는 완전히 착오를 주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은 이웃들이 신고하는 것도 우리 문화적으로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하산 변호사님.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여행 가방 하면 한 이 정도 크기인데 5살 아이 보통 키가 이 정도 되잖아요. 네. 여행 가방 속에 가둬뒀다. 이것 뭐 추가 처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사망할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부검을 통해서요 사망 원인이 이 엄마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하고 또 밝혀졌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망을 알면서도 저런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지 훈육이랄지 어떤 스스로 애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다가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아동학대 치사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죄는 형량은 좀 비슷하긴 해요. 살인죄에서는 이제 사형이 있고요. 아동학대 치사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뭐 이렇게 사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족관계의 범행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이 내렸던 게 사실인데 네. 사실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가부장적 유교사상에 기인한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더군다나 보호해야 할 아이를 때려서 학대를 한다든지 치사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엄벌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